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유정 전문가입니다. 오늘 아침 리가켄바이오 관련해서요. ADC 임상 뉴스 하나가 나왔죠. 식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일상 예비 분석 결과인데요. 이번 뉴스를 보시면서 임상 일상이라는 점에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그런데 이 데이터는 단계만 보고 넘기기에는 조건이 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 데이터가 그냥 넘기기에는 조건이 좀 다른지, 그리고 이 흐름이 리가켄바이오의 방향성과 주가에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물질은요, 리가켄바이오의 ADC, LCB14입니다. 미국 에스코 소화기암 심포지엄에서 파트너사 익수다가 임상 일상 예비 분석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임상 대상 환자군입니다. 이번 식도암 환자들은요, 이미 허셉틴, 즉 트라스트주맙을 포함한 표준 치료를 받은 환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쓸 수 있는 약은 거의 다 써본 환자들인 거죠. 그런데 이 환자 10명 중 8명이 임상적 이점을 보였고 5명이 실제 반응을 보였으며 그중 1명은 완전 관해까지 확인됐습니다. 객관적 반응률이 50%, 임상적 이점률은 80%입니다. 일상은 원래 사람에게 써도 되는가를 보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이 환자군에서 효과가 반복적으로 보인다, 이 신호가 나온다는 건 개발을 이어갈 명확한 이유가 생겼다는 뜻이겠죠. 그럼 여기서 이걸 단순히 식도암 임상 성과로만 보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번 LCB14는요, 식도암뿐만 아니라 유방암, 난소암, 담낭암, 폐암 등 여러 고형암 환자군에서 고른 항종양 활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 혈투 저발현 환자군에서도 반응이 나왔다는 점인데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리가켄바이오의 ADC가 특정 암 하나에 국한된 기술이 아니라 혈투 발현 범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트너사 익수다가 임상 일상 용량 확장 단계에서 식도암 코호트를 추가하겠다고 밝힌 거고요.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이 데이터면 더 확인해 볼 가치가 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뉴스와 같이 나온 중요한 외부 환경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 연준 이사가 올해 1%포인트를 넘는 금리 인하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발언했는데요. 리가켄바이오는 당장 큰 실적을 내는 회사라기보다는 임상 가치와 기술 확장성으로 평가받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금리가 높을수록 가치 평가가 눌리고요. 금리가 내려갈수록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살아나죠. 즉 내부적으로는 임상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금리 환경이 완화되는 쪽으로 흐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시점에 나온다는 점이 오늘 뉴스의 또 다른 포인트입니다. 오늘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의미 있는 관심은 생겼지만 판단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이른 수준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직은 임상 일상이고 하위 분석 데이터며 이 단기 실적과 직접 연결되는 뉴스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보통 이런 구간에서 종목에 대한 평가를 조용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JP모건 헬스케어 공식 초청, ADC 구조 변화 흐름, 그리고 이번 에스코 임상 데이터, 마지막으로 적응증 확장 계획까지 이런 재료들은 한 번에 주가를 터뜨리기보다는 방향성을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 리가켄바이오 주가는요, 단순 뉴스 이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둘째 날과 마지막 날 예정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리가켄바이오 관련 중요 파트너링과 임상 전략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겹치면서 시장 유동성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됐고요. 유동성이 강해진다는 건요, 주가가 평소보다 짧은 시간 안에 크게 오르거나 빠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 업계에서는 중요한 뉴스 하나가 섹터 전체 주가를 단기적으로 크게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ABL 바이오가 글로벌 파트너링 계약 발표로 강하게 올랐을 때 우리 리가켄바이오를 포함한 관련 종목들도 함께 상승하면서 섹터 전체가 움직였죠. 반대로 알테오젠이 법적 리스크로 주가가 빠졌을 때는 리가켄바이오도 동반 하락하면서 섹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평소보다 짧은 시간에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내릴 수 있고 준비 없이 흔들리면 상승 기회를 놓치거나 손실을 키울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글로벌 빅파마와 ADC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임상 일상에서 이상 용량 확장 단계 진입 공식 발표, 적응증 확대 계획과 구체적인 코호트 정보 공개, 이런 뉴스들이 나온다면 오늘 뉴스보다 훨씬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관심 수준을 넘어서 시장 평가가 바로 주가에 반영되는 구간이기 때문인데, 이미 경험이 많은 투자자분들은 미리 감을 잡을 수 있지만
아직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중요 뉴스와 변동성을 놓치지 않으시도록 실시간 문제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 알림이 아니라요. 주요 이벤트 발생 시점과 변동성 구간을 바로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네이버 폼이나 핸드폰 전송 둘 중 편한 방식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하시면 향후 중요한 이벤트 때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보면 오늘 이가캔바이오 뉴스는요. 단기 급등용 재료는 아닐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기술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뉴스입니다. 지금 이 종목을 볼 때는 오늘 오르느냐 내일 빠지느냐보다 이 회사가 지금 어디 위치까지 와 있는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 흐름이 다음 임상 단계, 다음 파트너링 이슈에서 어떤 반응으로 이어질지 제가 계속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